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소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먼저 풀어보셨겠지만 그 소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마 오늘 새로운 것을 아마 만났을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소수를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죠? 배웠죠. 그 소수를 배우게 된 것은 이제 인수분해입니다. 쉽게 그냥 1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10은 2 곱하기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인수분해를 담당을 했었죠. 그래서 뭐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뭐 약분을 한다든지 분수의 합을 구한다든지 기타 등등해서 상당히 이점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부할 내용은 소수가 정말 얼마나 많은가입니다. 제가 타이틀을 소수는 얼마나 많은가입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소수는 얼마나 많아요? 무한계죠. 무한계죠. 근데 사실은 이와 같은 답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무책임합니다. 제가 이제 무책임 이렇게 써놓을게요. 물론 이제 사실은 표현이 그래요. 소수가 무한히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소수가 무한히 많다는 유클리드에 의해서 처음으로 밝혀집니다. 증명 과정이요. 과정을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만약에 소수가 유한계라고 가정을 합니다. 유한계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 수학 입장에서 증명하는 것은 뭐예요? 맨 나중에 뭐가 생기면 돼요? 모순이 발생하면은 증명이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증명 구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P1서부터 Pn까지 n개 유한계밖에 없다 이거예요, 소수가. 그러면 숫자를 어떻게 잡아주냐면 P1, P2 이 숫자들을 곱해버려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해도 적당한 숫자, 이 숫자를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라고 하는 숫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소수는 몇 개밖에 없다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알파의 소인수가 있겠죠. 자, 이 알파의 소인수를 P를 갖고 올게요. 하나 점을 찍을까요? 이렇게. 알파의 소인수 P를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P는 소수예요. 물론 소수는 유한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P는 뭐라고 놓을 수 있어요? P의 I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P는 누구에도 약수가 돼요? 알파의 약수죠. 또 P는 또 누구의 약수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한 거. P1서부터 어디까지 곱한 거? Pn까지 곱한 거의 약수죠. 그 말은 뭐예요? 여기까지 전체에서도 약수가 되고 여기서도 약수가 되면은 이 알파는 또 뭐에도 약수가 돼요? P는 뭐에도 약수가 돼요? 1에도 약수가 되죠. 따라서 뭐예요? 따라서 P는 1이 되는 거죠. 소수는 1이 아니죠. 그래서 모순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중학교 때부터도 들어왔던 이야기고 이거에 대한 생각은 처음으로 한 사람이 유클리드입니다. 그렇죠? 유클리드가 이제 이 증명 방법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소수는 무한히 많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소수가 무한히 많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구체적인 게 뭐예요? 얼마나 많을까가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자, 소수가 얼마나 많은가는 어떤 뜻일까? 여기다가 좀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수가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한다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1, 2, 3, 4 해갖고 숫자가 쭉 가겠죠. 여기 이제 굉장히 큰 숫자를 x라고 쓰겠습니다. 물론 정수예요. 그리고 오늘 쓰는 x의 의미는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아주 큰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충분히 큰 수라는 용어가 괜찮습니다. 충분히 큰 숫자다. 그러니까 충분히 크다는 것은 수학 용어예요. 이제 그런 용어를 쓰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위해서 숫자 x가 뭐 10, 20 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뭐 수천억, 수조 이런 식으로 필요에 의해서 상당히 큰 수 이런 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1서부터 적당히 큰 수가 주어졌을 적에 여기서 소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1개,
2개, 뭐 여기 이제 뭐 3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x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개수를 소수의 총 개수겠죠? 총 개수를 뭐라고 쓰냐면은 기호로 파이 x라고 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서는 파이가 원주일 때문에 파이를 쓰면 싫어할지 몰라도 이 기호 파이 x는 이미 옛날부터 가우스서부터 써왔던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원주율이 아닙니다. 원소의 어디서부터요? 1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걸 들을까요? 좀 쉬운 거 들을까요? 파이의 8까지. 이건 할 수 있겠죠? 2, 3, 5, 또 뭐가 있나? 7이죠. 그러니까 몇 개 있나요? 4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호를 쓰는 것이죠. 자, 그랬을 적에 여러분 느꼈지만 이 숫자가 작으면 여기죠. 이 숫자가 작으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뭐 최소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뭐 필요하면 100 정도도 괜찮겠죠. 그렇죠? 100 정도도 괜찮아요. 뭐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뭐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소수를 판정하는 형식에서 걸러낸다 그러죠. 그래서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가 좀 작으면 작은 수인 경우에 이 수가 작으면은 소수의 개수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다만 이 숫자가 최소한 뭐 몇백 정도만 되더라도 300, 400, 500, 600 이 정도만 되더라도 그 숫자를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엄청나게 컸을 적에 과연 이 개수가 어떻게 될까? 이것을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은 가우스입니다. 가우스는 이거의 개수를 대략적으로 x가 충분히 클 때 충분히 큰 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등호 대신 이런 점을 쓸게요. 대략적으로 그 주어진 숫자를 무엇으로 나누어 주는 정도이다를 발견을 합니다. 이 숫자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로그 배우셨죠? 자연로그입니다. 자연로그. 보통 2를 밑으로 하는 자연로그 x입니다. 또는 기호상으로 로그 x로 쓰기도 하고 또 기호상으로 보면 어떤 기호도 써요. ln x. 물론 가로를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요. 가로를 칠까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주어진 숫자를 이 자연로그로 나누어 준 정도가 바로 소수의 개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우스가 예측을 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예측을 했지 증명은 못했어요. 그 이후에 100년 정도가 100년이 흐른 후에 두 수학자에 의해서 이 가우스의 그 예측은 증명이 됩니다. 즉 1부터 x까지 이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총 개수는 대략 x를 뭐로 나눠줘요? 자연로그 값으로 나눠준 값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그 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발상은 우리가 자연수에서 짝수와 홀수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거기서 살펴본 발상을 여기다가 한번 그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이제 우리 교환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재심은 첫 번째 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은 가에서 제가 그 문장을 쓰게 된 것은 오늘 공부할 내용을 좀 편한 상황에서 한번 도입을 하고 거기서 도입한 것을 어디다 적용하려고 그래요? 소수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재심은 가를 뭐 했나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짝수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요. 자, 짝수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짝수의 분포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짝수의 분포예요. 그러니까 짝수의 분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재심문에서 한 거예요. 1부터 숫자가 있겠죠. 1, 2, 3 해가지고 적당한 숫자 x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짝수에서 2분을 데리고 오면서 2분 x 한 겁니다. 그러니까 2분 x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부터 x 사이에 과연 짝수가 몇 개 있느냐를
정의를 이렇게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럼 숫자 한번 보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쉬운 예가 뭐가 있어요? 이거 어떨까요? 2분, 예를 들어서 우리 제시문에 있지만 3, 2분 3. 자, 1, 2, 3. 요 사이에 짝수가 몇 개 있어요? 2 한 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겠죠? 뭐 2분 100 그러면은 2분 우리 제시문에 2분 100. 이 말은 뭐예요? 1부터 100까지 짝수가 몇 개 있을까? 이건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채겠죠. 50입니다. 그렇죠? 이건 홀수이냐 짝수이냐에서 완전히 결판 내죠. 홀수인 경우는 여러분 알겠지만 2분 5 그래 보세요. 2분 5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돼요? 2하고 4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짝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고 홀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나눠준 그 하나를 빼서 이렇게 나눠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어디까지 거기에 짝수의 개수가 몇 개 있느냐. 자, 이 경우에서 의미 있는 것은 여기서 의미를 찾으면 비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율이라고 하는 건 이런 뜻이죠. 우리가 3이라고 한다면 숫자를 그대로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3분의 2분 3. 그렇죠. 3분의 2분 3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3분의 어떻게 돼요? 1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죠. 2분 비율을 생각합니다. 그걸 뭐로 나눠줘요? 5로 나눠줘요. 그러면 우리가 구했죠. 2죠. 그러면 5분의 2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숫자를 하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 100을 뭐로 나눠줘요? 100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새로 정의한 함수에 대해서 뭘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비율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비율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항상 미분이 나오면 그 전에 함수의 극한이 있고 그 전에 뭘 배워요? 수열의 극한 이런 식으로 극한을 배우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극한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뭘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오늘 쓰는 x는 주로 정수이고 상당히 크다는 뜻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요. 어떤 비율이에요? x분의 2분 x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따진다면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2분의 1 가겠죠.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 숫자가 증가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숫자가 가면은 거의 절반 정도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얼마예요?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문에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함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짝수가 몇 개 있을까? 그러나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물론 그 경우도 숫자가 커지면 계속해서 커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느냐면은 비율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분 x를 뭐로 나눠줘요? x로 나눠지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수열로 보면 이제 수열이고 함수로 봐도 됩니다만 그러면 어쨌든 수열이나 함수로 봤을 적에 극한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극한값을 여러분 예측했지만 2분의 1이 맞거든요. 자, 그러면 제시문 나에서는 그러니까 제시문 가에서 그 밑에 연결되는 건 어떻게 가겠어요?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생각을 어디로 옮겨가요? 소수의 개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수의 분포겠죠. 이거는 소수의 분포죠. 이 이야기를 소수로 옮겨가죠. 짝수를 가지고 생각했던 이 짝수 대신에 우리는 뭐로 옮겨가요? 소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지요. 짝수를 갖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비교했을 정도로 어렵고 물론 이와 같은 생각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게 된 동기는 가우스에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나에서는 이제 그 소수의 분포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어쨌든 제시문 가에서는 2분이라고 하는 짝수 개념을 가지고 비율을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도입하는 것은 파이 x라고 해서 1부터 이거는 총 개수죠. 총 개수예요. 어디서부터 기호를 어떻게 쓸까요? 1, 2, 3 해가지고 어디까지요? x까지의 소수의 총 개수입니다. 소수의
총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가우스가 증명을 한 것은 결국은 이런 뜻이죠. 가우스가 예측한 거죠. 이 원소의 소수의 개수는 x가 충분히 커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대략 어느 정도냐면 그 x를 자연록으로 나눠준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극한으로 표시하면 이런 뜻이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으로 표시하면 이런 뜻입니다. 분자는 소수의 개수고요. 분모는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를 거도 되겠죠. 분수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1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함수의 분수함수입니다. 분수함수의 이제 극한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가우스 정리라고 말을 합니다. 가우스의 소수 정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바로 자연스럽게 아까 봤던 짝수를 가지고 했던 그 형태를 가지고 비율을 만들고 그거에 어떤 상황을 들어가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분모를 잠깐 보시면 이건 숫자죠. 어떤 비율이에요? 이건 소수의 비율을 들어갈 적에 얘가 조금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것은 소수의 개수를 그로 뭐로 나눠져요? 원래 숫자로 나눠지고 물론 요만큼 이제 더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특수한 형태의 비율을 생각하고 그 비율의 극한값이 이제 1로 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시문 2를 통해서 이거를 더 충분하게 한번 속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시문 나는 굉장히 최근에 나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시문 나는 2009년도에 나온 새로운 이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근 거죠. 사실은 1년도 안 됐는데요. 2009년에 나온 한 학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소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잖아요.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 핵심은 비율이에요. 비율입니다. 오늘 핵심은 소수는 무한히 많다. 이건 무책임한 얘기라 그랬죠. 그러면 그거보다도 좀 구체적인 것을 따져주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비율입니다. 이런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x를 뭐로 나눠주냐면은 이제 파이 x로 나눠주는 이런 비율을 생각하는 거죠. 비율을 생각하는데 좀 작은 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거꾸로 물어봅니다. 자, 이것이 2가 되는 그런 x를 한번 구하여 보아라. 이런 문제는 어떨까요? 값이 2가 되는 그런 x를 한번 구하여 보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출발이에요. 그러면 이건 숫자가 작으니까 좀 해볼만 하겠죠. 한번 뭘 할까요? 자, 1, 2, 3, 4라고 하면 3은 4를 생각해 봐요. 4까지 있으면 4를 뭐로 나눠줘? 이거 안 되겠죠. 그렇죠? 5, 6, 7, 8까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1부터 8까지 소수가 몇 개 있을까? 그 뜻이 파이 8이죠. 몇 개 있어요, 이거? 자, 2, 3, 5, 7, 4개 있죠. 4개가 있죠. 자, 그럼 이걸 비율로 따지면 어떤 비율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어진 숫자 8을 뭐로 나눠줘요? 파이 8로 나눠줬더니 뭐가 돼요? 8을 4로 나눠줬다 2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되는 숫자 x를 구했죠. 그게 뭐예요? 8이죠. 그러면 이 숫자가 작기 때문에 좀 해볼만 하죠. 게임으로. 한번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제가 뭐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좋다. 그러면 이 숫자를 뭐로 바꿔요? 3으로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까지의 소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고요? 나눠줬을 때 3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아까 보셨죠? 8 생각했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10, 12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시간이 남으면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시간을 여러분한테 드리면 충분히 네모는 여러분들이 아마 33이다 이거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4 정도만 줘버리면 여러분 아주 날 엄청 미워할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보면 무의미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고 어떤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개념은 어떻게 해요? 작은 숫자에서 충분히 잡은 겁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나온 논문에 의해서
그 표를 한번 가지고 이 숫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숫자가 굉장히 크게 점프를 합니다. 보시죠.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조금 아까 봤지만 여러분하고 나하고 뭐 계산했어요? 도대체 누가 들어와서, 그렇죠? 개수가 누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가로라고 치는 게 낫겠죠? 이게 처음에는 뭘 했어요? 2부터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면 금방 잡아내죠. 8. 그렇죠. 그래서 이제 8 같은 거를 잡아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뭐로 했을까요? 3으로 아마 물어봤었죠. 근데 사실 이거 3을 잡아내는 것도 사실 시간이 그렇게 짧게 걸리진 않을 거예요. 답은 33입니다. 그렇죠. 답은 33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가 되면 얘기가 이제 간단해지지는 않죠. 근데 4의 경우에는 120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이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제 금방 잡아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5, 6, 7, 8, 9에서 이제 쭉 이제 숫자가 됐을 때마다 항상 뭐예요? 이런 것이 존재하는 거죠. 이 표를 다시 한번 해석하면 여기부터 해석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은 뭐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를 잡더라 또 뭘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냐는 문제로 귀착돼요. 과연 여기에 숫자를 구할 수 있느냐로 귀착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표를 보시면 2, 3, 4, 5, 6, 7, 8, 9, 10 이 정도 여기 11까지 써놨지만 숫자가 커지죠. 그렇죠. 이건 뭐 손으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이 표를 보시지만은 이 정도면은 모든 정수에 대해서 존재할 것 같다라고 추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표의 본질은 소수는 무한히 많다는 무책임하다 그랬죠. 그거보다도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말은 뭐예요? 개수를 가지고 뭘 생각하는 거예요? 비율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과연 주어진 숫자만큼 과연 존재하겠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무슨 숫자를 넣을까요? 자, 2010 올해가 2010년이니까요. 그렇죠? 2010을 넣었을 적에 과연 이거 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존재하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과연 존재하냐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보시지만 여기다가 11을 놨을 적에 여기다가 몰라요? 11을 놨을 적에도 그 존재하는 숫자를 찾으라 그러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이건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평생을 여기다 바친다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누가 여기다가 평생을 바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죠. 자, 그러면은 이 11이 아닌 2020, 2010을 놓았을 때 과연 이게 존재하겠냐는 것입니다. 한번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1 들어가시죠. 자, 논제 1에 대해서는 논제 1은 이겁니다. 자, 그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이제 2010은 뭐 특별한 수가 아니라 올해 2010년이기 때문에 이제 갖고 온 거지만 2010을 만족하는 그런 숫자는 존재한다가 바로 첫 번째 논제예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접근시켜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제시문을 쭉 내용 정보를 제공했죠.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옮겨서 제시문에서 제공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 증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유인물에서 제시문, 그러니까 유인물의 이쪽이지요. 유인물의 이쪽입니다. 이쪽에 상단 부분에 그 이론을 한번 나랑 같이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생소한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평상시에도 소수에 대해서 접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은 상당히 창의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적에 이런 문제는 어떤 평범한 문제로서 여러분들의 어떤 증명 능력, 적용 능력, 창의성을 평가하는 데 상당히 좋은 소재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것은 그 비율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런 x를 과연 찾을 수 있느냐, 그런 x가 존재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성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답은 뭐예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몇 가지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호가 되는 거지만 x의 파이 x보다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작거나 같은 건 어떨까요? 2010, 2010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는 그런 x는 존재할까? 이건 존재하지. 아까 보셨죠? 4 같은 거 있었잖아요. 또 3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8 나누기 8까지의 소수의 개수 그러면은 뭐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건 분명히 뭐보다 작아요. 2010보다는 작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x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발 아래에다가 x를 써놓을게요. 이렇게 되는 누구가 존재해요? x0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죠? 아까 숫자 작은 거에서 보셨죠? 이게 등호가 있기 그래.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4 잡아주면 되잖아요. 3 잡아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2도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x0는 아까 보셨지만 작은 숫자에서 서너 개 벌써 찾았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증명 과정을 보시면 뭘 보여줘? 좋다. 그러면 등호가 과연 갖게 되는 녀석이 존재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x0를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2010이 되는 그런 x0가 존재할까? 그러면 증명 끝났죠. 자, 그러면 증명하는 과정은 뭐겠어요? 이것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좋다. 그러면 이게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걸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뭔가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이 녀석이 이렇게 되는 그런 원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그렇게 가정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뭘 알고 있냐 한번 보세요.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제시문에서 뭘 보여줬나 보세요. 이 비율은 어디서 나오나? 제시문 여러분 빨리 보셔. 제시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개수는 대략, 이걸 대략이라고 번역하세요. 대략 어느 정도가 됐어요? 그 x를 뭐로 나눠줬어요? 자연노구로 나눠줬습니다. 이게 제시문에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해석할 때 보면은 x가 있고 노란 걸 쓸게요. x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파이 x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x가 있고 분모에 파이 x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가면 자연노구로 옮겨가죠. 그런데 여러분, 자연노구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런 모양으로 생기죠? 이렇게 생기죠. 여기가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로 증가하죠. 그래서 이 값은 뭐냐면 이 비율은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이렇게 무한대로 뭐 수렴한다는 말도 괜찮지만 어쨌든 무한대로 커집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적당한 시기에는 뭘 넘어서요? 당연히 2010을 넘어서는 그런 숫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불행하게도 2010이 딱 되는 그런 비율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비율 자체는 여기서도 보셨겠지만 제시문에서 무한대로 나가기 때문에 얘는 이거보다 큰 숫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그걸 오메가라고 할게요. 오메가 나누기 파이의 오메가까지는 이거랑 등호는 안 될지 몰라도 최소한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녀석을 가지고 제시문에서 여러분 제시문 잘 읽으셨지만 무엇을 정의를 하나요? 다음과 같은 집합을 정의하죠. 어떤 집합이에요? 세 번째. 이 집합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y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예요. 내추럴 넘버에서 이니셜 n을 갖고 온 겁니다. 요거는 뭐라고 해요? 자연수예요. 여러분 알죠? 자연수는 1, 2, 3, 4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추럴에서 이니셜 n을 갖고 왔어요. 로서 집합 표시 방법이죠. 여러분 1학년 1학기 때 많이 썼던 거죠. 이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 y의 성질은 어떻게 돼요? y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커요? 여기서 이건 존재했던 겁니다. x0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그러나 누구보다는 작냐면은 이렇게 됐던 녀석이 있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적어도 하나 존재해요. 오메가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율은 어떻게 볼까요? 그때 비율을 보죠. 파이 y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은 2010보다는 작아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 집합에는 누가 최소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이게 공집합일 수도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건 이제 제시문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제시문을 얼마나 주어진 시간에 인식을 철저하게 하느냐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그 평가를 할 것입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공집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y 대신에 x 제로를 한번 생각해 봐요. y는 x 제로예요. 크거나 같거나 등호이 아무 상관없죠. 오메가보다는 작죠. 근데 x0에 대해서 파이 x0는 뭐예요? 아까 보니까 2010보다는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x0라고 하는 집합, 원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공집합이 아니죠.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녀석은 극단적으로 커봐야 오메가를 못 벗어납니다. 그 말은 이 집합은 공집합도 아니고 어떤 집합이에요? 그리고 유한집합이죠. 유한집합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자연수 오메가보다는 작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은 유한집합이에요. 그래서 제시문에서는 그 다음에 뭘 잡아내나요? 유한집합이기 때문에 그 유한집합에는 뭐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최대값이 존재하는 걸 알죠. 이 경우는 자연수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존재하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에요? 유한계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값을 가게 돼요? 유한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유한집합을 어떻게 놓을까요? 최대값을 놓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공간을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런 기호를 쓸게요. 이 집합의 최대값을 max라고 쓸게요. 누구라고 그럴까요? z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유한집합의, 다시 한번요. 이 유한집합의 최대로 큰 녀석을 뭐라고 한다고요? G라고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 G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요? 이거보단 작지만 이거는 만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이 정의에 의해서 G는 이걸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G를 뭐로 나눠줘요? 제시문에 있는 거지만 파이 G로 나눠준 것은 뭐보다 작아요? 2010보다는 당연히 작습니다. 그리고 G보다 하나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G 플러스 1은 이 집합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G를 크기 때문에. 더 큰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 플러스 1은 여기에 없어요. 그럼 G 플러스 1이 여기에 없다는 뜻이 뭐예요? G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파이에 G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 뜻은 뭐가 되는 거예요? 2010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부동어가 바뀌죠. 그렇죠. 부동어가 바뀌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를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등호가 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이것이 보장되는 건 아니고 논리적으로 크거나 같다까지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시문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은 그 논제 1의 증명을 한번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옮기겠어요. 자,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지요. 그래서 앞에서 제시문에서 여러분 공부를 하셨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녀석을 잡아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경우에는 아까 그 집합에서의 최대값이라고 이제 분명히 정의를 해줬었죠. 그러면 아까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그 기본적인 형태를 써놓고 그러면은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제시문에서 안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G를 뭐로 나눠줘요? 이거로 나눠주면은 2010보다는 작다. 그리고 G 플러스 1을 파이에 G 플러스 1로 나눠주면 크거나 같다. 2010보다는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죠. 그러면 2010을 곱하기,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가 들어갈게요. 그러면 제일 작은 쪽은 이쪽이겠죠. 곱합니다. 그러면은 2010에다가 파이에
G 플러스 1을 곱하겠습니다. 걔는 G 플러스 1이 크죠. 그렇죠? 요 등호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G 플러스 1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요 G만 가지고 먼저 생각해 봐요. 요 G. G는 어디서 와요? 여기서 오죠. G는 이거하고 이거 곱한 것보다는 작죠. 그렇죠? 작습니다. 누구보다요? 2010에 누구 곱해요? 파이 G를 곱한 거보다는 작고 뭐 같이 플러스 1은 해줘도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개의 부등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녀석을 이거하고 이거를 연결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면 이걸 하면 어떻게 돼요? 파이의 G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파이의 G를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 두 녀석을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그 뜻은 뭐예요? 이게 넘어가 가지고 인수분해를 이거로 해가지고 나눠준 거죠. 1을 나눠준 거죠. 뭐보다 작아요? 2010분의 1보단 작죠. 2010분의 1보단 작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 뜻이 뭐예요? G 플러스 1까지의 소수의 개수. 이건 뭐예요? 바로 직전 거. G까지의 소수의 개수면은 얘가 크거나 같죠. 그래서 얘는 뭐보다 커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소수의 개수가 같아도 되니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무슨 수예요? 소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자연수죠. 두 자연수의 차가 0.00 얼마보다 작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벌어진다면 두 수는 어떤 수예요? 같은 수죠. 같은 수죠. 이것도 자연수, 이것도 자연수예요. 얘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소수점 얼마보다 작다고요? 아, 그건 같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파이의 G 플러스 1은 누구랑 같아요? 파이의 G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2010을 주어로 쓰겠습니다. 2010을 주어로 쓰겠습니다. 2010은 자, 2010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지금 2010을 써가지고 물론 이제 요걸 이제 같다는 걸 해줄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제 여기까지 왔죠. 자, 한번 보도록 하지요. 이 식이 어떤 용도가 있나 보세요. 이 식을 용도로 한다 그러면은 아까 했던 거 여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하고 같잖아요. 얘를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선생님이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2010에다가 파이의 G는 그렇죠. G 플러스 1보다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뭐예요? 2010의 파이 G의 플러스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하고 끝을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거는 하나만 더 늘어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두 녀석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G 플러스 1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10은 그래서 써놨죠. 자, 분자가 어떻게 돼요? G 플러스 1이죠. 분모가 어떻게 돼요? 파이 G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거하고 이거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뭐 보여줬어요? 파이 G하고 뭐하고 같아요? G 플러스 1하고 같았잖아요. 분자는요? G 플러스 1이죠. 그럼 끝났죠. 어떻게 돼요? 2010은 이런 비율로 되는 그런 누가 존재해요? G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0을 바탕으로 해서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 표 있었잖아요. 아까 2, 3, 4 해가지고 4 구하는 것도 엄청 어려웠었죠. 그렇죠? 이제 그러나 우리가 존재성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것을 잡아낼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수에 대해서 사실은 항상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논제 1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논제 2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논제 2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은 급수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논제 2를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물론 논제 2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논제 2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뭘 추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은 그 비율을 생각했을 적에 어떤 비율이었어요? 아까 했던 뭐 이와 같은 비율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수가 주어지면은 항상 구할 수가 있었다. 그런 것이었었죠.
두 번째 논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수의 개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소수의 개수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것이 두 번째 논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소수는 무한히 많다.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좀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논제 2에서는 소수의 개수는 물론 가우스가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만 소수에서는 정적분 입장으로 얘기하면 자연노구 T루입니다. 이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기호를 썼다는 얘기는 X는 충분히 크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교과서 미분과 적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lnT를 적분하여라 이렇게 합니다. 이때 적분할 적의 테크닉이 뭐예요? 요 앞에 누구를 놓고 하죠? 1을 놓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오늘 강의 끝나고 확인하세요. 요건 교과서에서 전형적으로 다루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내용은 뭐예요? 자연노구 값이 어떻게 돼요? 그 분수로 들어간 겁니다. 이건 여러분 그 교과서 수준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시문에서 어떤 스텝을 준 다음에 두 번째, 그거는 어떤 방법이고 그럼 왜 하냐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 하는 겁니다. 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수의 개수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소수의 개수를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정적분으로 표현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의미예요. 자, 그러면 시간을 조금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논제 2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2요. 자, 다음 급수를 한번 미분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항별 미분이라는 것은 이것도 미분하고 한번 계속 미분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미분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합성함수 미분 들어가죠. 얘는 어떻게 돼요? ln t분의 1. 속의 거 미분하면 얼마? ln t 미분하면 누구예요? t분의 1 이렇게 들어가죠. 자, ln t 미분하면 t. 물론 여러분들은 보통 일상적으로 변수를 x를 써오지만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변수가 t예요. 자, 세 번째 이 녀석 들어가면 얘는 이제 모양새를 보면 얘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얘가 내려오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1로 바뀌겠죠. 그렇죠? 전형적으로 그렇게 바뀌어 들어가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를 미분하면 2가 내려오고요. 물론 ln은 하나만 남겠죠. 1승이 남고 2가 내려오면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 이 녀석을 미분하면 lnt의 몇 승이 돼요? lnt의 몇 승이 되죠? 물론 한 번 더 남았죠. 사실은 속의 건 미분해야 되죠. 그렇죠? 속의 건 미분하면 t분의 1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이거 미분하면은요. 자, 3이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다시 잘 보시죠. 여기부터 좀 작은 이게 연결될 때 형태가 있으니까요. 2가 내려올 때 2 앞으로 오잖아요. 근데 얘가 2가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요걸 지우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속의 건 미분한 것이 t분의 1 됐죠. 속은 요 가로 안에예요. 자, 똑같이 3이 나가면 3하고 약분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ln의 t의 전체는 몇 승이에요? 제곱이 되죠. 그럼 3은 약분됐고 남는 건 3팩토리얼이 있는데 가로 속의 걸 미분하면 t분의 1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겠죠. 똑같죠? 이것도 똑같죠? 선생님 봐요. 여기 봐요. 4 내려가면 4 약분되죠? 3승이죠? 미분하면 t분의 1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항별 미분법입니다. 물론 나중을 위해서 사실은 다음 번을 위해서 요거는 여기까지 해놔도 될 것 같아요.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녀석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항별 미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제 2의 1번은 이게 정답이고요. 대학 입장에선 여러분들이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제 체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면 이거를 다 끌어낼게요. 그러면 ln t가 있고, 자, t분의 1로 끄집어낼게요. 그러면 끄집어냈으니까 남는 건 1. 그렇죠? 플러스.
t분의 1로 끄집어냈는데 lnt가 더 나갔으니까 lnt가 곱해줘야 되고요. t분의 1은 끄집어냈는데 lnt까지 나갔으니까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팩토리얼 분의 lnt의 뭐가 돼요? 전체의 제곱. 하나 더 쓰면은요. 3팩토리얼이 남아있고 이건 어떻게 돼요? lnt가 쓸데없이 나갔으니까는 한 번 더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3승, t분의 1은 당연히 나갔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별 미분을 한 거고 제가 다음 스텝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좀 이쁜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 그 기호상으로 보면 어떤 기호가 나와요? 뭐뭇을 아까 항별 미분했더니 뭐가 나왔더라. 그걸 어떻게 한 거야? 순서를 바꿨죠. 그럼 적분하면은 뭐가 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보셨죠? 지금 두 번째입니다. 이거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거를 미분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화면에 요거를 미분하면 요 속에 게 나오는 거죠. 다시요. 미분한다, 적분하면 속에 거죠. 그럼 이걸 항별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논제 2의 첫 번째 거 화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보세요. 논제 2의 1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자, 이게 항별 미분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미분했더니 뭐가 이쁘게 나오면 제가 이걸 미분했던 이거를 제가 네모라고 쓸게요. 그 뜻이 뭔가요? 자, 보세요. 이거를 미분했더니 누가 나왔더라를 말을 바꿨으면 이거를 적분하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지우면 되죠. 그렇죠. 그게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이 식을 좀 이쁘게 써달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이쁘게 써달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제가 요거를 먼저 해놓고 제시문으로 다시 여러분 사실 이거 제시문에서 하신 거예요. 제시문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lnt의 분의 1이 되고 t분의 1 들어갔죠. 곱하기. 자, 이건 제시문을 그대로 씁니다. 제가 제시문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제시문으로 쓰면은 이게 뭐예요? 2의 lnt가 됩니다. 이건 제시문이에요. 여러분 제시문에서 보신 거 제가 한번 더 설명할게요. 자, 2의 lnt 하면 뭐가 돼요? t죠. t하고 t 하면 어떻게 돼요? t분의 1 하면 없어지죠.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ln t분의 1밖에 없잖아요. 이 뜻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ln t분의 1을 적분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처럼 항별 미분하여라의 그 녀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논제 2의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논제 2의 두 번째 한번 화면을 보죠. 논제 2의 두 번째. 보세요. 이거죠. 자, 논제 2의 두 번째가 뭐예요?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분을 통해 가지고 항별 미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쁘게 구한 다음에 그것을 뭐예요? 미분과 적분에 대한 기호만 바꿔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아시겠지만 이거는 교과서로 말하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하면 교과서에서는 이런 걸 봤어요. 여기 1 들어간다 그랬죠? 테크니컬하게. 그러나 분수는 여러분 볼 수가 없었던 거지만 이거는 제가 그래서 제시문을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왜 했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최종적인 목적입니다만 이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 제시문에서 이게 나왔죠. 그렇죠? 이건 제시문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줄게요. 자, 여러분 제시문 보세요. 쪽으로 말하면 몇 쪽인가요? 3쪽이죠. 유인물 3쪽 보세요. 유인물 3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대해서 항별 미분법을 쭉 소개해 놨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맨 하단 부분에 보면 항별 미분법에 의해서 2의 g라고 하는 x를 써도 x를 써야 되겠죠. 지수 함수는 1 더하기 x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하나만 더 쓰면 3 팩토리얼 분의 x 3승 이렇게 나가잖아요. 됐죠?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x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lnx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재심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재심은 확인해 주시고 그럼 x 대신에 이게 들어가니까 이런 식이 나와서 이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시간을 조금 해서 마지막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시죠. 화면 보세요. 자, 로피탈 정리를 쓰려고 합니다. 물론 로피탈 정리는 여러분들이 안 봤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시문에서 줬죠. 극한을 구할 적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분자 분모를 미분해서 해도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상황을 준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뭐예요? 이게 분자가 되고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분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상황을 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해요? 이것을 구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이 뭐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썼던 소수의 개수하고 관련되죠. 그게 어느 정도 된다고요?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려면은 분자 분모를 미분해야 됩니다. 자, 분자 미분해 주세요. 자, 적분한 걸 미분한다? 근데 변수가 어디까지? x까지지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ln x분의 1로 바뀌겠지요. 됐지요? 자, 분모를 미분합니다. 분모, 이 녀석 미분해요. 분모가 누구예요? 이 녀석이죠? 분수 형태의 미분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제곱분의 ln x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하면 1, 그 다음에 ln x 냅두고 마이너스 냅두고 분모 미분하면 x분의 1 따라서 이게 얼마예요? 1이 되잖아요. 이 형태는 어떻게 되죠? 모양은 ln x 마이너스 1분의 어떻게 돼요? ln x의 뭐가 돼요? 전체의 제곱입니다. 그럼 모양으로 보면 이만큼이 있고 이만큼의 제곱이에요.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 형태가 디그리가 같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개수가 답이죠. 개수가 얼마예요? 1이죠. 그렇죠. 자, 그럼 요 그림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로피탈 정리에 대해서 이제 물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 써라 하는 것까지 여기서 줬죠. 제시문에서. 그 다음에 미분을 해가지고 극한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돼요? 소수의 개수는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소수는 무한히 많다보다는 소수를 좀 구체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에 왔었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보이는 소수의 개수는 적분하기를 어디서부터요? 2부터 x까지 ln t분의 1만큼 적분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로피탈 정리를 제시문에서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소수는 무한히 많다라고 하는 유클리드의 생각이죠. 그거보다는 구체적으로 소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그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하시고 앞으로 좀 소수에 대해서도 좀 새롭게 한번 느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